포토샵은 디자인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업무 환경에 필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누구나 사진을 찍고 편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본 강의는 디자인을 전공하는 사람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포토샵을 사용하게 되면은 일단 체험판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료 체험판을 사용을 하면은 7일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격의 차이가 있는데 개인인 경우에 혹은 기업인 경우에 학생 및 교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격 차이가 있는데 본인이 학생이면 많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7일 사용하고 7일 이후부터 이 가격으로 과금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구글 계정이 있으면은 바로 로그인이 가능하고 아니면 어도비에서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가입을 하시면 7일간은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 현재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CC 버전이 출시되어져 있고요. 포토샵도 최신 버전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CC 2020 버전, CS 버전이라고 해서 CS6까지 출시가 되었었거든요. CS, CS1, CS, CS2, CS3, CS4, 5, 6 이렇게 나오다가 CC,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명칭을 바꾸면서 패키지 형태로 출시가 되다가 CC 버전부터서는 온라인에서 다운받을 수 있게끔 이제 계정을 로그인 해가지고 월에 얼마씩 내고 쓰던가 아니면 1년에 얼마씩 내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장점은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작업 파일이 이제 어도비 클라우드로 저장이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이미지 소스 같은 것들도 뭐 제공하는 것들도 쓸 수 있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폰트 같은 것들도 제공을 하고요. 예전에는 30일 정도를 사용할 수가 있었거든요. 무료 체험판을 사용을 하면은. 근데 지금은 무료 체험판을 설치를 하면은 7일밖에 사용을 하지를 못해요. 예전에 비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기간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제 이렇게 작업을 준비할 수 있는 이제 시작 단계가 된 거고요. 환경 설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설정이라는 거는 최초에 포토샵을 설치했을 때 한 번만 설정을 해 놓으면 그 설정 값을 내가 컴퓨터 윈도우를 초기화 시키기 전까지는 계속 적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 번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에디트라는 메뉴에 가시면 하단에 프리페어런스라고 있거든요. 프리페어런스에 가면 제너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K예요. 컨트롤 K를 누르면 되는데 자, 메뉴를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요. 컨트롤 K를 눌러 가지고 환경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렇게 쭉 메뉴들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몇 가지들만 환경 설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너럴을 누르면 오토 쇼 더 홈 스크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자, 포토샵을 실행을 하면 바로 포토샵의 작업 화면으로 진입을 하는 게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몇 가지 이미지들이 뜨죠. 이건 뭐냐면 제가 최근에 작업했던 파일들이거든요. 작업했던 파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작업했던 파일들을 뭐 이렇게도 보여주고 사이즈별로 종류별로 마지막에 열었던 작업 파일, 자, 이 파일이 제가 맨 마지막에 편집을 했던 작업 파일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나는 이런 상태 화면으로 가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아까 조금 전에 설정했던 설정창에서 오토 쇼도 홈 스크린, 아까 그 화면이 홈 화면인 거예요. 홈 스크린이라는 화면인데 자, 이 체크를 끄면 다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시작 화면으로 진입을 했어요. 자, 물론 시작 화면으로 진입을 해도 용지 설정이라던가 자, 내가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눌러 가지고 여기에서 가로 얼마 세로 얼마짜리 작업 창의 사이즈를 설정을 하고 열어줘야지만이 이제 이 본격적인 작업 화면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만 제네럴 일반 화면에서는, 일반 메뉴에서는 자, 이 부분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는 이거 화면 색깔 바꾸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어둡게, 밝게, 더 밝게, 아주 밝게. 이게 이제 예전 버전의 화면이에요. 저는 그냥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쓰던 화면이 익숙해서 이것도 여러분들 취향대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워크스페이스라는 항목이 있어요. 워크스페이스. 오픈 도큐먼트 에즈 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요것만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능이 저도 포토샵을 사용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예전 사용자들이 이 메뉴를 바꾸는 거를 몰라가지고 처음에 좀 당황들을 많이 했었어요. 자, 이건 뭐냐면 그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면 총 4장의 이미지를 제가 열었거든요. 포토샵에서. 자, 이미지를 열면 이런 식으로 상단에 탭이 생겨요. 내가 지금 이 4장의 이미지를 열었던 것들이 각각 이렇게 탭으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지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잡아가지고 이 탭을 이렇게 쭉 빼면 이미지가 따로 빠져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잡아가지고 이렇게 쭉 빼면은 이런 식으로 2장의 이미지를 내가 비교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막 칠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머지 2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원래는 포토샵이 처음에는 파일을 열면 이런 식으로 열렸거든요. 내가 일일이 하나씩 빼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정을 해주는 게 워크스페이스, 이 작업 영역에 오픈 도큐먼트 에즈 탭이라는 항목이에요. 자, 이거를 자 체크를 빼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포토샵을 다시 드래그하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창이 따로따로 열렸죠. 그래서 저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고 작업을 하는 게 편해서 설정 값을 계속 유지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툴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show 툴팁이라고 되어 있죠. 이 show 툴팁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도장 툴을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도장이라는 이 도구에 메뉴를 마우스를 올림과 동시에 옆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어떤 메뉴가 뜨잖아요. 이건 툴팁 메뉴라고 하거든요. 튜토리얼처럼 도장 툴은 이렇게 쓰는 것이다. 근데 네가 좀 더 정보를 원하면은 run how를 어떻게 할 건지를 눌러서 이렇게 창이 띄워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작업을 하면 된다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자, 친절하게 작업 파일까지 이렇게 열어주죠. 그래서 저는 이 체크된 항목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언제 또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 그 기능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저도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아는 기능들도 있지만 잘 쓰지 않는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체크를 좀 해놓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enable gesture, 그러니까 enable은 허용한다는 뜻이거든요. gesture를 허용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미지 파일 하나를 보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내가 이 이미지를 작업을 하고 싶어요. 확대를 했거든요. 확대 축소는 이제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눈 부분을 확대를 했어요. 근데 내가 입이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싶어요.
이동을 할 때 이렇게 쭉 하면은 쭉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쭉 화면 이동이 되거든요. 꼭 스케이트 타듯이 쭉 미끄러집니다. 이렇게. 근데 원래 포토샵 버전은 이렇게 구현이 되지 않고, 자, 이너블 제스처 체크를 빼겠습니다. 요거를 빼면, 자, 이동을 하면 이렇게 딱딱 끊어지죠. 이런 식으로. 저도 이게 좀 익숙하거든요. 이렇게 쭉 슬라이드 하듯이 미끄러지는 기능은 저도 좀 어색해요. 그래서 이것도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핸들링이라는 부분인데, 자, 파일 핸들링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메뉴는 이 부분이에요. Automatically Save Recovery Information Every. 그러니까 자동 저장하겠다는 뜻이죠. 포토샵하고 일러스트가 어도비 프로그램군 중에서는 자동 저장 기능을 넣어주지 않는 걸로 악명이 높았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저장에 생활화, 저도 습관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계속 컨트롤 S 이렇게 누르거든요. 저장을 하는데, 자, 10분마다 자동 저장을 할 것이냐, 5분마다 자동 저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길게 자동 저장할 수 있는 간격을 늘려줄 것이냐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기본값이 5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자, 요 기능이 있고요. 이거는 체크를 풀면 안 되겠죠. 웬만하면 이건 체크를 켜놓고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컴퓨터 사양이 좋지 않으면은 이게 활성화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작업 속도가 좀 중간중간에 느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5분마다 좀 딜레이가 걸릴 거예요. 왜냐면 포토샵이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뭔가 좀 느려진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5분이 되고 얘가 그 타이밍에 자동 저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컴퓨터가 사양이 좋으면 이제 이런 딜레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느낌도 모르는 채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자, 요거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퍼포먼스, 성능이라는 부분인데, 자, 여기에서는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자, 메모리 할당량은 뭐 이거는 굳이 만지지는 마세요. 근데 이거를 올릴수록 이 포토샵에다가 좀 더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고사양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좀 이렇게 뭐 올리기도 하시는데, 여긴 놔두시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히스토리 스테이트. 자, 히스토리 스테이트라는 항목이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면은 50번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지금 99번으로 바꿔놨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얘는 브러쉬거든요. 브러쉬라는 건 말 그대로 붓입니다. 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뭔가를 작업을 했어요. 이렇게 붓을 한 번 쭉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테두리를 따가지고 계속 그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패널이라고 하는데 오른쪽에, 자, 패널에 히스토리라고 되어 있는 작업 내역, 한글판에는 작업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 창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 쭉 내가 작업했던 게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이미지 파일을 오픈, 자, 열어가지고 다 사라졌죠? 브러쉬를 한 번 체크했어요. 자, 이렇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쭉 작업을 했던 단계별로 저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쭉쭉쭉, 자, 여기까지 작업을 했죠? 자, 하나를 더 그으면, 자, 하나가 더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뒤로 가기를,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선을 그렸는데 요 선의 전 단계로 내가 뒤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한 단계씩 쭉쭉 뒤로 가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를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처음에 (50번까지) 기억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50번이 저는 좀 작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이렇게 더 올릴 수도 있어요. 자, 최대 1000번까지 가능합니다. 1000번까지 가능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의 사용하시는 컴퓨터가 매우 힘들어요. 자, 그래서 특정 항목으로 좀 99번 정도로 해놨거든요. 이 99란 숫자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넣어 놓은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예전에는 포토샵이 20번 정도만 기억을 하게끔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 부분을 이제 처음에 설치하자마자 저는 제일 먼저 이 부분을 손을 대거든요. 좀 더 뒤로 가기 버튼,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컨트롤 Z 누르면 뒤로 가죠. 이렇게 쭉쭉쭉 뒤로 가잖아요. 이거를 99번까지 기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글씨를 좀 한번 써봤거든요. 자, 근데 폰트에 관해서 한 가지 설정을 하셔야 될 게, 포토샵을 한글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굳이 이 설정 값을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처럼 영문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냐면, 처음에 포토샵을 설치를 하게 되면, 자, 타입이라는 거는 글씨에 관한 서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쓰는 요 글씨, 이 서체에 관한 부분들을 설정하는 부분인데, 기본값으로 Show Font Name in English라고 하는 이 항목이 체크가 되어져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체크가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자, 내가 서체를 썼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글씨를 내가 굴림체로 쓰고 싶어요. 아니면 도둠체로 쓰고 싶다든가. 자, 굴림이라고 하면은, 자, 굴림이라는 이 글씨 단어를 고르면 굴림체로 바뀌겠죠? 근데 이게 영문으로 나옵니다. 은근 불편해요. 자, 저는 에스코드림이라는 서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글 폰트 중에서는 굵기나 종류가 가장 다양한 무료 폰트예요. 자, 근데 에스코드림을 영문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찾아야 되는데 찾기가 힘듭니다. 자, 에스코드림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굵기는 가장 가는 걸로, 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래서 이거를, 자, 타입에 Show Font Name in English, 영문으로 서체 이름을 보여주겠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영문판을 쓰지만 굳이 이것까지 폰트 이름은 한글로 보는 게 낫겠잖아요. 그래서 얘는 체크를 빼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굴림체, 나눔고딕, 바탕체, 에스코드림, 자, 이런 식으로 다 한글로 표기가 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정도만 설정하시면 포토샵을 쓰시는데 앞으로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일단은 오늘은 포토샵에서의 기본 환경 설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여기까지만 하셔도 앞으로 포토샵을 사용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다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